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저는 김민준 박사입니다. 오랫동안 노년층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시나요? 70세 이후의 행복은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마법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소하지만 꾸준한 일상의 습관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 주변에 70세가 넘으셨는데도 유난히 행복하고 활기차게 빛나는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여러분도 오늘 당장 그 습관들을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세 이상 행복한 분들이 꼭 지킨다고 하는 6가지 일상 습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하지만 여러분의 마음가짐, 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삶이 정체된 느낌이 들거나 일상에 더 많은 기쁨을 가져올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행복은 여러분에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나하나의 습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이런 습관들을 실천하고 계시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위한 몇 가지 놀라운 팁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 시청을 마치실 때쯤이면 더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청사진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하루를 목적의식과 함께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언가 기대할 것이 있다는 것은 하루 전체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70세 이상 행복한 분들은 아침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분명한 목표나 계획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신문을 보며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내리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등 아침에 목적의식을 갖는 것은 하루 전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고 마음을 활기차게 하며 가슴을 뛰게 합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노인들이 더 오래 살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심지어 더 명민한 정신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 움직일 이유가 있을 때 몸도 따라 움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젊었을 때는 일정, 책임감,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틀이 때때로 사라지면서 목적 없이 방황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어르신들은 자원봉사, 사교 모임 가입, 혹은 그저 작은 일일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스스로 목적의식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산책하며 자연을 진정으로 감상해야지 라거나 읽기 시작한 책을 오늘 다 끝내야겠다 와 같이 간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나올 이유가 있다는 것은 삶에 활력을 더하고 외로움이나 정체감을 멀리하게 해줍니다. 박철수 씨의 예를 들어볼까요? 74세인 그는 60대에 시작한 습관인 일기 쓰기로 매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감사한 일에 대해 생각하고 그날의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심지어 전날 배운 새로운 것을 적기도 합니다. 이 작은 의식은 은퇴 후에도 그에게 체계와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빡빡한 일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을 설레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일 꾸준히 신체 활동을 합니다. 행복한 노년과 노화로 힘들어하는 노년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움직임입니다. 70세 이상 행복한 분들은 매일 활동적으로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동네 한 바퀴 짧게 걷거나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일지라도 말이죠. 그들은 움직임이 단지 체력 단련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몸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관절을 건강하게 하며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동적인 노인은 통증을 덜 느끼고 심장 건강이 더 좋으며 우울증 위험도 낮다고 합니다. 헬스장에 가거나 마라톤을 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꾸준히 움직이는 간단한 습관은 몸이 뻣뻣해지는 것을 막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며 넘어질 위험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꼭 운동처럼 느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손주들과 놀아주거나 정원에서 일하는 것 모두 움직임에 해당됩니다. 가장 행복한 어르신들은 신체 활동을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루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만듭니다. 김영희 씨를 생각해 보세요. 78세인 그녀는 격렬한 운동은 하지 않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웃과 함께 걷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동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교류, 신선한 공기, 그리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매일의 움직임은 그녀가 계속해서 강하고 독립적이며 활력이 넘치도록 유지해줍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70세 이후 행복의 핵심 비결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로 2번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계속해서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행복한 노년의 가장 강력한 습관 중 하나는 바로 굳건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친구들이 멀리 이사를 가거나 가족들이 바빠지거나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적인 교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어르신들은 그런 상황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며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도록 노력합니다. 외로움은 단지 감정적인 부담만이 아닙니다. 실제 신체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감은 심장질환, 치매,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어르신들은 대화하고 추억을 공유하고 함께 웃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 황금기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지역사회단체에 가입하며 멀리 사는 가족과 연락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영철 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2세인 그는 몇 년 전 아내를 잃고 집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움츠러드는 대신 그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지역 체스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이제 매주 그는 기대할 것이 생겼고 그러한 작은 교류의 순간들이 그의 정신을 예리하게 유지하고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가장 행복한 어르신들은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것이 단지 외로움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과 목적의식 그리고 소속감을 주는 관계를 가꾸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네 번째, 매일 꾸준히 두뇌 활동을 합니다. 행복한 어르신들은 정신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이 신체 활동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뇌도 다른 근육처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정신적 쇠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행복한 어르신들은 매일 두뇌에 도전을 줌으로써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책을 읽고 퍼즐을 풀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취미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들 행복의 가장 큰 비결 중 하나는 호기심입니다. 역사에 대해 배우거나 다른 문화를 탐험하거나 악기를 배우는 등 새로운 아이디어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자극적인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인지 저하 및 치매 위험이 더 낮다고 합니다. 가장 행복한 어르신들은 일상이 지루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도전을 추구하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임으로써 정신을 예리하게 유지합니다. 은퇴한 학교 선생님인 78세 최정숙 씨를 생각해 보세요. 은퇴 후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를 보낼 수도 있었지만 대신 그녀는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기쁨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창의성과 목적의식으로 가득 찼고 성취감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언어를 배우든 새로운 보드게임을 하든 혹은 단순히 깊은 대화를 나누든 정신적으로 활동적인 어르신들은 두뇌를 바쁘게 사용하고 몰입하며 항상 배우기 때문에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만약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로 4번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계속해서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번째,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합니다. 가장 행복한 어르신들은 고립이 삶의 기쁨을 잃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과 멀어지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세상이 자신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지배당하는 대신 그들은 중요한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합니다. 우정을 가꾸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심지어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깁니다.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지속적인 행복의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가벼운 대화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진정으로 즐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력한 사회적 관계를 가진 노인들이 더 오래 살고 우울증 발병률이 낮으며 심지어 더 나은 인지 기능을 유지한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관계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시 박철수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4세인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움츠러드는 대신 그는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고 심지어 등산을 즐기는 노인들을 위한 지역 모임에 가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어울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만 곧 야외 활동에 대한 그의 사랑을 공유하는 새로운 친구 그룹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를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하루를 웃음과 동료애로 채워주는 강력한 지원 시스템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어르신들은 초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역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교회 모임에 참석하거나 단순히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등 주도권을 잡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 삶을 공유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매일 사회적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6번째,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적의식을 유지합니다. 가장 행복한 어르신들은 인생이 70세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매일 기대할 만한 것, 즉 목적의식을 갖는 것이 정신적으로 예리하고 정서적으로 충만하며 신체적으로 활동적으로 유지시켜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걸 하기엔 너무 늙었어 라는 생각에 함정에 빠지는 대신 그들은 매일 아침 계속 나아갈 이유를 가지고 일어납니다. 취미든 자원봉사든 개인적인 프로젝트든 그들은 자신에게 기쁨과 성취감을 주는 무언가에 계속 참여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강한 목적의식을 가진 노인들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바쁘게 지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고 가치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흥분된다고 느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젊은 세대를 멘토링하거나 애완동물을 돌보거나 책을 쓰거나 심지어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은퇴가 삶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수년간의 지혜와 경험을 사용하여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칩니다. 박영수 씨를 생각해 보세요. 76세인 그녀는 가족을 부양하느라 수십 년 동안 미뤄두었던 열정인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 초보자를 위한 지역 강좌를 가르칩니다. 돈을 벌거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기쁨을 주고 정신을 몰두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70세 이후의 행복은 단지 당신이 가진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주고 무엇을 창조하며 매일 아침 무엇을 위해 흥분하며 일어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노인들은 노화를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열정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험을 탐구하며 주변 세상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길 기회로 봅니다. 만약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로 6번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계속해서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생각들. 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잠시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70세 이상이고 삶에서 행복, 활력, 그리고 만족감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6가지 일상 습관이 여러분의 기초입니다. 움직임을 우선시하고 관계를 가꾸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자주 웃고 호기심을 받아들이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 이 모든 습관들이 행복한 어르신들을 구별짓는 요소입니다. 그들은 기쁨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매일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나이 들면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연결되고 삶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어르신들은 매일 아침이 삶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또 다른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숫자가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세상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자, 이 6가지 습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었나요? 어쩌면 하루를 목적의식과 함께 시작하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혹은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지내는 것의 중요성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매일 꾸준히 신체 활동하기에 집중해 봅시다. 우리는 매일 아주 작은 양의 움직임이라도 큰 차이를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한 실용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10분 활력 운동입니다. 긴 운동 계획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단 10분간의 활력 넘치는 움직임에 전념하세요. 음악을 틀고 거실에서 춤을 추거나 집 안을 빠르게 걷거나 TV를 보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무엇이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면 됩니다.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추고 그냥 움직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그 10분이 얼마나 쉽게 즐거운 일상 습관이 될 수 있는지 놀랄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예 10분 활력 운동을 여러분의 하루에 접목할 수 있는 작은 방법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저희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부디 이 통찰력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70세 이후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과 영감을 얻으시려면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